자, 6학년 1반 우리 이제 시험도 끝나고 어제는 불꽃 축제도 했었는데 어째 우리 다 불꽃 축제 하는 지역이라서 다들 뭐 내가 보고 싶든 안 보고 싶든 아마 잘 재밌게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랜만에 시험도 끝났으니 이제 사회 거꾸로 수업을 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이 어떤 민주주의와 관련되는 어떤 정치, 인권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6학년 큰 2단원은 세계의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 우리 세계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우리 사진 속의 모습을, 그림 속의 모습을 보면 이 그림이 뭘 뜻하는 것 같아요? 이 지도가 뭘 뜻하는 것 같아요? 세계 여러 나라의 특징을 아주 간략하게 담아놓은 지도라는 게 느껴지나요? 느껴집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원에서 세계의 각 문화와 그리고 각 어떤 지역의 나라별 어떤 대륙의 거의 좀 넓은 의미의 대륙별 특징에 대한 공부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어떤 각국의 음식까지 한번 배워보는, 세계 문화까지 좀 더 접해보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여기서는 아마 여러분 선생님이 내일 여러분 개별로 프로젝트를 하나씩 줄 거예요. 자, 무슨 프로젝트를 줄 거냐면 여러분들이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내가 알고 싶은 나라 한 나라를 각각 우리 조사해서 나중에 한번 끝날 때쯤에 혹은 각 대륙별 소개할 때 해당 국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 각자 이제 또 마음속으로 내가 한번 공부하고 싶은 나라 어떤 나라 있는지 하나씩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세계 인구가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지금 오늘날은 약 한 70억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70억 되는 세계 인구가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언어만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인종도 있고 민족도 있고 국가도 되어 있으면 각각 고유한 환경에서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렇게 우리나라 주변에 이런 위도에 위치한 나라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들이죠. 근데 어떤 나라 또 반면 어떤 나라들은 1년 내내 더운 나라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나라들은 1년 내내 추운 나라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 압니까? 예, 중국이죠. 그런데 인도 역시 중국 못지않게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가장 작은 나라로 알려지는 것이 바로 바티칸이라는 나라죠. 이런 바티칸이 나라였어요 하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 이탈리아의 어떤 바티칸 시국이라 그러죠. 시면 시 정도의 규모이면서 국가가 되는, 그러니까 그 아주 여러분들 얼마 전에 교황께서 우리나라에 왔죠. 그래서 교황이 살고 있는 그곳이 바로 바티칸 시국이라고 불리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세계 나라마다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공통 언어를 한국어를 쓰죠. 하지만 나라마다 어떤 나라는 하나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언어를 쓰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아주 많은 언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는 수천 개의 언어, 뭐 저 아프리카 가면 부족마다 언어가 다르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언어는 뭘 것 같습니까? 이랬을 때 아주 많은 아이들이 영어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중국 사람들이 원체 인구가 많다 보니까 중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를 쓰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한 6%, 반면에 중국어는 16%, 그렇죠. 또 어떤 파푸아 유기니 이런 나라는 이제 막 섬나라죠. 섬이 막 여러 개 섬인데 한 나라인데 무려 언어가 800까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언어가 많은 것과 문자가 있는 나라는 또 달라요. 언어는 막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엄청 많지만 반면에 문자가 이렇게 고유한 문자가 있는 국가들은 또 그렇게 많지를 않다라는 것도 그냥 아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또 세계 가장 또 중요한 특징, 우리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음식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쌀을 주식으로 하지만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밀이나 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나라도 있고, 또 어떤 특정 국가의 음식이 세계에 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인도의 카레죠. 우리도 카레를 먹죠. 근데 이 카레가
뭐 인도에서는 커리라고 이야기하죠. 카레가 세계 각국으로 퍼지면서 각 지역마다 고유한 어떤 재료나 요리법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각각의 국가마다 또 특별한 축제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가 그 지역의 자연 환경과 역사, 문화 등과 어우러서 다양한 축제가 벌어지고 있고, 또 세계 사람들이 그런 어떤 세계 축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구경도 하고 참여도 하는 그런 일도 많지요. 오늘날 우리 세계를 지구촌이라고 부릅니다. 그 지구촌의 촌은 뭐예요? 어떤 마을을 의미하는 마을, 지구 마을. 이제 교통통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런 뭐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못했다 보니까 각 국가별로, 각 나라별로, 심지어 각 지역마다 고유한 문화가 있었지만, 이제 오늘날에는 어때요? 교통, 문화, 통신 이런 것들이 엄청 발전하다 보니까 세계가 마치 한 마을처럼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고 서로 문화를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구촌의 구성원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우리는 예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거죠. 이제는 아주 통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세계 각국의 문화, 환경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문화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떤 공유하고 함께 이해하는 것,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우리 세계를 알아보는 가장 대표적,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는 뭘까요? 바로 세계 지도라든가 지구본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뭐 어떤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위성 사진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각 지역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또 다양한 교통수단이 발달했기 때문에 세계 각지 또 방문도 가능하고 또 그 나라의 생활 모습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도 많죠. 이번 시간에는 이 단원에서는 이렇게 세계 여러 지역의 다양한 지구촌 어떤 생활 모습을 알아보고 또 이해하고 변해가는 세계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세계, 이제 먼저 어떤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과거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지구가, 여러분 이렇게 바다를 보고 있으면 마치 끝에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지구는 평평하다. 우리가 또 둥글다고 생각했으면은 이렇게 막 넘어질 것인데 그게 평평히 서 있는 걸 봐서는 옛날 사람들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아무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지를 않죠. 혹시 그렇게 지금도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지구는 어떻습니까? 아주 둥글고 세계 여러 대륙이 있고 수많은 나라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세계가 각각의 어떤 지구상의 어느 지역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다르다. 자연환경이 다른 거. 위쪽에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나라의 경우는 어때요? 굉장히 춥겠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건물이라든가 어떤 생활 모습, 문화 그런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인문환경이었죠. 여러분 자연환경, 인문환경 기억나나요? 자연환경은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말하는 거고 인문환경은 인간의 문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또 오늘날 무엇보다도 이렇게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세계 여러 나라와 자연과 문화에 대해서 정보를 아주 쉽게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미국에 현재 어떻다, 혹은 아프리카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에볼라라는 그 바이러스 유행하고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그 지역만의 문제였는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듯이 이제 이런 것들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나쁜 전염병도 더 빨리 번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 우리 있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 지역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옛부터 내려온 가장 기본적인 도구는 뭘까요? 바로 지구본과 세계지도입니다. 자, 이것들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요 지구본과 세계지도를 가지고 우리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지구본과 세계지도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내일 수업 시간 할 겁니다. 지구본과 세계지도의 이런 각각의 특징과 이렇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구본은 여러분들 뭡니까? 실제 지구 모습을 그대로 작게 줄여서 만든 것이죠. 따라서 지구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세계의 여러 나라의 위치, 거리, 면적 등 같은 정보를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세계지도는
한눈에 지구본 봤을 때는 뒷면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세계지도는 한눈에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어떤 그 지구본과 달리 평면으로 만들다 보니까 대륙의 바다 모양과 거리가 실제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자, 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내일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자, 여기 보면 우리 지구본과 세계지도의 아까 그런 장단점이 대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가 지구본, 요게 이제 지구본의 모습이고 요게 세계지도죠. 자, 이 지구를 이렇게 껍질을 잘라 가지고 이렇게 펼쳤어요. 이게 원래 지구의 모습인데 이렇게 보면 지구가 이상하죠. 그래서 요걸 한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세계지도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들고 나니까 여기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 넣다가 보니까 실제 면적가 조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요것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 한번 내일 지금 세계지도 직접 보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모습이 뭡니까? 지구본의 모습이지요. 자, 근데 지구본의 모습, 여러분 지구본과 세계지도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선이 꺼져 있는 모습이 보이나요? 보이죠? 이렇게 가로선도 있고 여기도 가로선이 있죠? 반면에 세로선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로선을 경선이라 하고 가로선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이 경선과 위선을 이용해서 뭐 경도 얼마, 위도 얼마 그러면 그 지역주의 어떤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이 경선과 위선에 따라서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경선은 어떤 선이에요? 이렇게 세로줄이죠. 이 세로줄은 이렇게 세로줄이에요. 세로줄. 이 세로줄은 뭐냐면 여기 태양이 있다라고 하면 요 지구가 돌겠죠. 지구가 돌면서 각 경도별로 어때요? 태양을 받는 이 시간은 다 똑같겠죠. 세로선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선입니다. 시간선. 시간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반면에 요렇게 세로선이 보이죠. 이 세로선은 뭐냐면 가운데 적도 근처는 아주 더울 것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추운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위도에 의해서는 우리 어떤 위선, 그래서 우리가 도를 나타내서 위도, 이 위도에 의해서는 그 지역의 어떤 날씨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자, 여러분들 우리 세계 지도에서 세계를 보고 우리 여러분 5대양 6대륙 혹은 5대양 6대주란 말 들어봤습니까? 요거는 우리 지구상에 있는 가장 큰 대륙과 가장 큰 바다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5대양 하면 5개 큰 바다. 여기 보면 자, 여기 자세히 보면 뭐가 보이나요? 태평양을 중심으로 인도양, 남극해, 대서양, 북해 이렇게 5개가 있죠. 반면에 큰 대륙은 어떤 대륙이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근데 이렇게 나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나눈 데 있습니다. 이 아메리카 대륙을 하나로 치고 여기 남극 대륙을 하나로 쳐서 6대륙이라고 나타내는 데도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간혹 그 특징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교과서 상으로는 이렇게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나뉘고 있다라는 걸로 여러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내일 봅시다.